네,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 일각이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발을 해서 진료 거부를 벌인 적이 있죠. 그 끝에 의정 합의가 도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의사협회 안에서 이 의정 합의가 문제가 있다면서 회장과 이사진에 대한 탄핵안이 제출이 됐고요. 어제 표결이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부결이 됐고요. 현 의사협회 집행부는 그대로 임기를 채울 수 있게 됐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현안이 남아 있죠. 의대생의 국가고시 응시 문제인데요. 이에 대해서 최대집 의사협회장은 또 강경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문제 모아서 이분은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새로 선출된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민석 의원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며칠 안 되셨죠, 위원장 맡으신 지가? 며칠 안 됐죠. 네. 저희가 너무 일찍 인터뷰 모셨나요? 네, 뭐 이렇게 불러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제 그 이제 이 탄핵안이 어떻게 이제 그 가결될까 부결될까가 상당한 관심사였는데 일단 부결은 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가결 부결을 떠나서 네. 그 이번 의정 뭐 합의라든가 또는 그 과정에서 회장님에 대해서 네. 의료계 내부에서 그렇게 편치 않다 하는 것이 반영된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이제 제가 좀 질문드린 취지도 거기에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아무튼 의결 정족수에 미달이 돼서 탄핵안이 부결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 불신임을 표한 표가 더 많긴 했었거든요. 바로 이 점 때문에 이 그 현 그 회장단이 오히려 또 강경 모드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던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미 의정 합의를 하셨기 때문에 네. 그 선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이제 그 후에 뭐 의대생 국시 문제라든가 등등 몇 가지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적어도 표현은 그렇게 이제 의료계의 여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조금 세게 하실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전 그럼 바로 현안으로 넘어가서 지금 의대생의 그 국가고시 재응시 문제가 이제 가장 현안 아니겠습니까? 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글쎄요, 이 문제는 뭐 당의 입장이라고 해서 딱 정할 거는 아니고요. 또 그렇게 정해진 거 뭐 그런 방식으로 논의한 바는 없고 다만 아시다시피 이제 이 과정에서 의정 합의가 있었고 그 후에 나타난 것은 의대생들의 입장 표명, 그 다음에 이제 의료계 선배들의 입장 표명, 그리고 정부의 입장 표명만 있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리고 이제 국민 여론이 있는 거죠.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큰 틀에서 정부나 국민 여론 가장 근본적으로는 국민들의 판단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당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요. 근데 며칠 전에 나온 보도를 보니까 바로 이 그 국시 문제와 관련해서 의장 간의 물밑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의료계 대표들이 대국민 사과 및 양해를 구해서 의대생들에게 재시험 기회를 주는 방안을 놓고 정부와 물밑 접촉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혹시 좀 알고 계신 내용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글쎄요, 뭐 저는 아는 바가 없고요. 예. 근데 또 모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어떤 말씀이세요? 현재로는 저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제 선배들이 대신 사과하고 그렇죠. 정부가 기회를 준다는 것인데 이미 그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입장 표명도 있었고 또 국민 여론이 이미 그런 방식에 대해서는 그다지 탐탁하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본질은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의대생들이 이제 시험을 이제 안 봤는데 시험을 다시 보고 싶다라는 의사를 그러니까 이제 실현돼야 되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뭐 의대생들만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크게 보아서 잘 풀리면 좋은 일인데,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으로는 이것은 법과 제도나 어떤 그런 것에서 예외가 허용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외를 허용하는 것은 정부 의대와 의대생과 정부의 관계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일 뿐이지 근본적으로는 정부라는 창구를 통해서 국민에게 요청을 해서 국민 여론이 수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미 이제 의대생들은 한편으로는 학생이지만 또 한편으로 이제 이미 성인이시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예비 의사면서 예비 지도층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의사를 명료하게 표현하고 또 그걸 풀어가는 하는 과정이 이게 잘 보완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이제 그 말씀해 주신 게 핵심인 것 같은데 의료계 대표들 그러니까 선배들이 대신 사과하는 거 가지고는 안 되고 정말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의대생들이 스스로 그러니까 대국민 사과나 양해를 구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글쎄 제가 꼭 사과를 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본인들이 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본인들이 주체로서 이게 입장은 명료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현재로서는 가령 시험에 응하겠다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응하겠다 또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다오 뭐 이런 것들이 명료하지 않아서 네네. 사실은 그런 인식과 논리가 좀 보완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시험을 다시 보게 해달라는 요청이 깔려 있는 것인데요. 아마 예. 그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여론이 이렇게 조금 더 부정적인 측면이 많은 것은 사과 한마디 없이 이렇게 하는 건 이건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이제 있는 것 아니겠어요? 네네. 그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은 이제 또 그 당사자들이 해야 되겠죠. 네.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건 그냥 의대생들이 알아서 할 문제다라고 말씀드리는 차원이 아니고 네. 그 주체가 일단은 명료하게 이 문제를 풀어가는 입장을 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관련해서 지금 의료계에서 네. 어떤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냐면 올해 그 다시 시험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정 어렵다면 내년에 그러니까 좀 내년 그러니까 좀 일찍이 되겠죠. 별도 시행계를 부여하는 방안 뭐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위원장님? 이런 문제는 이제 시나리오와 공학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이게 이제 그냥 국시라면은 이렇게 시험 보듯이 머리로 풀 수 있지만 국시의 기회를 다시 갖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예외 인정의 문제는 네. 이 머리로만 푸는 게 아니라 윤리와 감성 이런 것들이 다 돼서 풀어가야 되는 문제잖아요. 예, 예. 그냥 시험을 푸는 시험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왜 어디 지점에서 막혀 있는가를 보고 국민들의 정서를 보고 문제를 풀어가야지 그 문제의 지점을 정확히 인식하지 않은 채 이런 시나리오 저런 시나리오를 얘기하면 그거를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국민인데 네.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이런 시나리오 저런 시나리오를 이야기한다면은 네. 나중에 이제 전제들이 이렇게 되고 마음들이 풀려가면서 방법론을 찾을 수는 있겠지만은 네. 그런 건 상관없이 그냥 방법론만 이런저런 시나리오 나온다고 하면 그거를 그렇게 좋게 보일까요? 알겠습니다. 이 문제 좀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그러니까 의사협회가 민주당하고도 현가 그 합의서를 채택한 바가 있고 또 복지부하고도 합의서를 쓰지 않았습니까? 이 두 합의서에 공통된 게 뭐냐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한다 이 부분인데요.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그 합의가 구체적으로 안정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뜻하고 네. 또 뭐 이런 예를 들어 코로나가 안정돼야 되고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법안이 통과된다는 3단계 구조로 그 합의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엄격하게는. 예. 그런데 어떤 게 안정이고 어떤 게 논의냐 이런 거를 다 세부 규정까지는 안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따지기 들어가면 끝이 없겠지만은 예. 그러나 일반적 상식으로 볼 때 적어도 현재 상황보다는 코로나가 뭔가 단계가 안정된 단계로 전화가 돼야 되겠죠. 네. 그 일전에 이제 그 한정혜 이제 현 정책위 의장하고 저희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서 바로 이 점을 여쭤봤거든요. 안정화라고 하는 그런 그 기준이 뭐냐를 여쭤봤더니 일단 확진자 수가 2자릿수 정도로 줄고 또 하나는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비율이 1자릿수 정도로 내려가야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이야기하던데요. 이게 좀 당 안에서 공유되는 기준입니까, 위원장님? 그 부분은 이제 한정혜 의장님께서 그 당시에 당사자로서 상대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구체적으로 제일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존중하고 경청해야 할 하나의 기준이기는 하나 네.
이제 그 또한 당내의 논의와 그다음에 이제 국민적인 판단, 뭐 이런 객관적인 판단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저는 그 말씀은 아주 그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고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네. 네, 지금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었습니다.